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97강의 주제는 가구제와 집행정지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2권은 크몽에서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는 영업정지 처분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통해서 다투려고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3개월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미 영업정지 3개월의 기간이 모두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일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제기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도 법률상 이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불과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1번 경쟁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 운전면허 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 노선망 개발이나 타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노선에 관한 노선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그러한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집행정지의 결정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서 집행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작위는 행정청이 아무런 행정작용을 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집행정지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정지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을 크게 나누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 요건은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집행정지의 신청은 본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또는 본안 소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안 소송이라는 건 중심이 되는 사항을 다투는 주된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바로 본안 소송인 겁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은 적법한 것이어야 됩니다. 제소기간 경과, 피고의 잘못 지정 등으로 본안소송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위법해지는 겁니다. 한편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소송에 딸려있는 부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적법하려면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때 계속이라는 건 소송이 끝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소멸되고 별도의 취소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빨리 2번을 보시겠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 겁니다. 판례 3번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적극적 요건은 처분 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거나 예를 들면 사실행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되면 잠정적으로 영업허가 불허가 처분이 없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영업허가 불허가 처분이 없다고 해서 영업허가의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판례 4번입니다. 투정기업소 갱신허가 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한 겁니다. 세 번째 적극적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도 합니다. 판례 5번입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이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판례 6번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예를 들면 과징금 납부 명령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요건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긴급한 필요라는 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임박해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요건은 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소극적 요건은 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 공공복리는 해당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소극적 요건은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행정지라는 건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기 때문에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얘기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안 소송에서 질 게 뻔하다면 굳이 집행정지를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집행정지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즉,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정지에 관할 법원은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장 책임과 소명 책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정지는 소극적 요건과 적극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극적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인 신청인, 이 신청인은 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겁니다. 이러한 신청인이 주장하고 소명을 해야 됩니다. 즉 신청인 입장에서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고 처분 등이 존재하고 회복하기는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 이 행정청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이러한 행정청이 주장하고 소명을 해야 됩니다. 즉 행정청은 집행정지를 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고 소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집행정지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정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력의 정지, 집행의 정지, 절차의 속행정지가 있습니다. 효력의 정지를 먼저 보면 효력의 정지라는 건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놓는 것을 의미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완성되는 처분, 예를 들면 영업의 취소, 공무원 면직 처분, 이런 처분에 대해서 하는 집행정지입니다. 두 번째는 집행의 정지입니다. 집행의 정지라는 건 처분의 집행력만을 박탈해서 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강제 퇴거 명령서에 따른 강제 퇴거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 이게 집행의 정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의 속행 정지입니다. 절차의 속행 정지라는 건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다른 처분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기초가 되는 처분의 효력을 박탈하여 절차의 진행이나 법률 관계의 진전을 금지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체납 처분 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매각을 정지시키는 게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효력 정지, 집행 정지, 절차 속행 정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처분의 집행 또는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행정권의 존중 측면에서 효력 정지는 가급적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부 정지의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집행 정지를 할 때 행정행위의 전부를
정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행위의 일부를 정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입니다. 첫 번째로 형성력을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형성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에 위반된 후속 행위들은 모두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 기속력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미치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세 번째, 시간적 효력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처분의 발령 시점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결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집행정지의 취소를 보겠습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고 확정된 뒤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 등의 사유가 있거나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집행정지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라는 건 금전 채권 이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구제 제도를 얘기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행해진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소극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수익적 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의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어서 적극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처분에 관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이라는 분이 어도 사내이사로 재선임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어도우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우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는데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어도우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민 전 대표를 어도우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학설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합니다. 적극설은 가처분 준용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 민사소송의 가처분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인정된다는 게 가처분 준용설, 적극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극설은 가처분 준용이 불가하다는 견해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제도의 특례 규정으로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판례는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처분은 민사판결 절차에 의해 보호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보존처분은 민사판결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대상 처분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걸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상 이익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안 청구의 적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취소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상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해서 신청할 수는 없고 본안소송 제기 이후 또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중에는 본안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8번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는 가구제 제도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9번 집행정지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